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퇴임 후 조사받은 대통령 부인은 2명 있었지만 재임 중 검찰의 대면 조사는 김 여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사 장소와 방식을 놓고 과연 적절했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대면 조사가 이뤄지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디올백 수수 의혹 처분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김건희 여사 몰카 공작 의혹이 발생하고 지금까지의 보수파 민심을 보면 몇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는 듯합니다. 서울의 소리와 종북 성향 목사의 명백한 공작 사건에 김 여사가 말려든 것이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김 여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테고 서울의 소리와 종북 성향 목사의 명백한 공작 사건에 김 여사가 말려든 건 맞지만 함정에 빠진 것은 맞지만 영부인께서 왜 이런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디올백은 왜 받아서 논란을 야기시켰냐? 그 자리에서 뿌리쳤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결국 김 여사가 그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요. 퇴임 후 조사받은 대통령 부인은 2명 있었지만 재임 중 검찰의 대면 조사는 김 여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보보안청사에서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최재형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서면 제출해도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 측도 처음에는 대면 조사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방식과 장소를 두고 또 야권에서 딴지를 걸고 있죠. 이걸 두고 보수 언론 또는 소위 보수 농객이라는 일부 사람들마저 비판 대열에 합류하던데 저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과연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또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조사한다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더불어민주당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아마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 신분으로 명백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수 진영에서마저 비판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날라오는 날계란 하나라도 맞길 원하는 좌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디올백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한 공작 사건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명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 최 목사는 동양 사람이니 고향 사람이니 줄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최재형이 김 여사에게 접근할 때 돌아가신 선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와 처음 연락했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말 처음 연락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투표일이 그해 3월 9일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공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들 때였죠. 자, 그때 최 목사가 먼저
제 고향도 경기 양평군이라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중3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남매를 키우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라면서 최 목사가 어릴 때 부친이 운영하던 약국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 등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니 반가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또한 어릴 적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도 보수적이어서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면서 최 목사는 가족사를 잘 아는 만큼 줄리 의혹에 대한 내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라는 진술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가 가진 어떤 향수를 자극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 김 여사가 왜 최재형 같은 사람과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것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지난해 중순 최재형이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는 그전까지는 최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통일TV 이야기를 하기에 조모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종북 성향의 방송 같다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최 목사는 조 행정관에게 수차례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했지만 조 행정관은 권한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아마 이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최재형이 처음 연락을 시도했을 때 최재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지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재형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요하게 선물을 전달한 것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최재형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7개월 전 건넨 명품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냐라며 들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올까 눈여겨봐도 안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괜찮은 걸로 장만해주고 싶다며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한 뒤에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걸로 들고 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2분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선 때와는 달리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면서 관저에 초청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날 이후 가방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느끼기에 따라서는 왜 내가 비싼 핸드백 사줬는데 안 들고 나오냐라는 협박에 가깝죠. 상대가 반응이 없는데 집요하게 전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일, 이거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지난 5월 최재형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장난을 늘어놨는데 최재형 네가 콩작을 벌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럽지도 않았을 겁니다. 몰카를 찍어놓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저 말도 안 되는 논리, 당시에 저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약한 고리라고 여기고 김 여사를 공격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이치 건과 앞서 설명해드린 디올백 논란인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아니 그 이후에도 야권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테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함께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야권의 음해와 공작에 보수 진영이 놀아나서는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